그 경력 틀린 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김건희 끝은 어디냐? 뭐가 틀렸다. 단순 오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요. 그 보고 있으면은 김건희 자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궁금할 정도로 더군다나 한때 검찰총장의 부인이었던 사람이고 뭐 천지개벽이 있다면 영부인도 할 사람인데 이게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이게 윤석열 캠프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보도 오보 법적 책임 묻겠다. 지금도 이게 재갈을 물리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 이력서에 한림대 써놓고 한림성심대 증명서 제시하는 윤석열 캠프 이 짓거리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부인 강사 이력서에 허위 경력 주장에 이 다음에 이제 바뀌어요. 순서가 단순 오기다. 요거를 단순 사기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저게 그냥 업계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냥 두 글자 빠진 거네 이렇게 하겠지만 대학 강사 일자리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림대하고 한림성심대는 4년제와 2년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력에 대해서 평가할 때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그 두 글자가 어떻게 옥입니까? 단순 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 조민양 다시 또 조민 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체험 활동한 거 몇 시간 빠졌다고 그거 완전히 통째로 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 두 글자 그럼 두 글자 빠진 거니까 아무 문제도 안 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판사 논리면. 김건희 논리로는 서울대와 서울예술대가 똑같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서울대 안에 서울예술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예대랑 그렇게 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낙성대는 뭡니까? 제가 봤을 땐 이게 한림정보산업대 시절이거든요. 근데 김건희가 한림대라고 쓴 거에는 한림대와 한림정보산업대가 사실은 같은 재단이에요. 그렇죠. 그렇겠지. 네. 그래서 저는 이 재단 쪽에 원래 발을 이렇게 좀 했다가 저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야 한림정보대나 한림성심대나 한림대나 똑같아 그냥 써. 이렇게 해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제가 그 이력서 부분에 하나 올려달라고 부탁드린 게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겁니다. 이제 경력 증명서는 이제 이거는 윤석열 측에서 공개를 한 거예요. 2006년도에 한림성심대학장에 그때 당시에 이제 발급받았던 경력 증명서인데 여기 보시면 2004년에 3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강의를 2개를 했다고 나오고 디자인 개론과 그래픽 실습 그리고 주당 3시간씩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2004년이 어떤 때냐? 그 김건희가 양재택과 엄청나게 열애를 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정되는 추정으로. 그리고 이제 당시에 송파에 있는 그 대림 아파트에서 동거를 했다라고 추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강사를 8월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대학교에서는 6월 말 정도면 기말고사 하고 이제 끝나잖아요. 8월까지는 뭐 썸머 뭐라 그러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계절학기. 계절학기 같은 걸 하는 건데 2004년 7월 김건희는 양재택과 유럽 여행을 갔다 온 시기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학기 중에 여행 갔다는 이야기냐?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2004년에는 김건희 작은엄마가 미국에 있는 양재택 부인한테 $8,880를 보낸 해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양재택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저 경력 증명서를 떼어다가 그리고 저 경력들이 모아서 서일대학교에 출강을 나가려고 이제 이력서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서일대학교하고는 문제가 없는 거냐? 저는 이 부분도 봐야 돼요. 서일대나 한림대나 모두 사학재단이기 때문에 그 사학재단의 비리를 덮어주는 식으로 검찰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지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저번에 그 코바나 컨텐츠의 야수파 이 걸작선 있잖아요. 네,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지금 낱낱이 밝히시오. 들킨 건가?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자기네 회사 이력이 아닌 것 같다 썼잖아. 지금 이것도 지금 한림정보산업대 출강을 했는데 자기 이력서에는 한림대 출강이라고 허위기재한 거 아니에요. 그걸 단순 오기다. 그러니까 자기 이력을 뻥튀기고 싶어하는 게 그냥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한림 쉽게 표현하면 전문대 출강을 했는데 종합대 나갔다고 이렇게 계속 뻥튀기는 이 구조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또
법적 대응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반대. 그럼 검증하지 말라는 거잖아, 지금. 아니 왜냐면 이런 경력 증명서는 솔직히 이렇게 치면은 조민씨 인턴 증명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까지 학기를 네, 다 네. 잡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중에 네가 안 했잖아라고 지금 몰아붙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 뭐가 느껴졌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지금 마차님 얘기하신 대로 이 김명신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이력을 바탕으로 다음 걸 넘어가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다음 걸 넘어가고 이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력을 써야 되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같은 업계의 직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책을 쓸 때마다 제 그동안의 이력, 경력과 뭐 저서 이걸 다 써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매번 쓰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그냥 내가 써요. 네, 그동안 내 경력이 뭐가 있다. 근데 이걸 실수한다는 것 자체가 매일 이거를 쓰는 사람이 그걸 잘못 쓴다? 우선 불가능한 얘기일 수밖에는 없고 이 집안 자체가 우선 되게 궁금하고요. 엄마는 잔고증명서 위조하시고 따님분은 공채 이력서 위조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집안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도 드는데 이런 얘기 했죠. 아까 보여주신 그 경력증명서. 이 사건이 2004년도잖아요. 이 이력서 허위로 위조했다는 때가. 그런데 지금 아까 보여주신 경력증명서는 2006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들어와봐. 그러면 사실이 밝혀질 테니까 한번 들어오세요. 무슨 얘기냐? 이때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경력증명서를 같이 제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력서에는 단순 오기일 뿐이고 실제로 한림 성심대라는 사실은 경력증명서에 나와 있었다. 그러면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요? 그럼 그 경력증명서 제출한 거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요. 근데 하나는 조작이 돼 있어요. 그럼 위조한 게 맞는 거거든요. 여기 경력증명서 같이 제출했으니까 이건 단순 오기일 뿐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거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없어. 이러면서 그 다음에 2년 뒤 거를 보여줍니다. 그럼 그렇지. 이걸 보여주니까 내가 느끼는 거 이거야. 내가 지금 당시에 그 수학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난 고3 때도 풀 수 있었던 거고 따라서 성적을 위조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타임머신 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 뒤로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이제는 문제를 풀 줄 알아. 고3 때 못 풀었거든? 성적이 네. 위조된 게 맞아.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게 겁니다. 되게 열받는 게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자기 능력을 과대 포장해가지고 뭔가 막 계속 뭔가 사회적 지위를 올리고 있는 이 상황. 예. 네. 근데 능력이 정말 되는 학생 하나를 포장장을 위조해서 무슨 대학을 간 것처럼 만드는 이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반대의 상황이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또 계속 저한테 무슨 대학 증명서는 학기 끝나고 방학 때까지 강의 없어도 그냥 방학까지 표식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 누가 모릅니까? 똑같이 조민한테 대보라고요. 아니 고등학교 인턴은 방학 때까지 그 안에 기간 동안에 넣었을 때 그걸 쪼개가지고 몇 시간 해가지고 이거 했냐 안 했냐 가지고 하니까 똑같은 잣대로 김건희도 수사를 해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게 서울대나 다른 강사의 임용 그 채용 기준을 보잖아요. 그 심사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분명히 전문대학도 포함되고 전문대학과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계절학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계절학기 강의한 거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확한 임용 심사 기준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서울대 윗급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서 그냥 대충 써도 되는 이력서였는지 이것도 봐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자기 경력 부풀리고 조작하고 틀린 건 틀린 거잖아. 한림성심대학하고 한림대학교 갔냐고. 한림성심대학 나갔으면서 한림대학교에서 강의한 것처럼 조작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분 같아요. 정말 이런 캐릭터가 어디가 또 비슷한 캐릭터가 있었는데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그런 리플리 증후군 같은 그런 느낌이다. 약간 리플리 느낌이 나죠. 예.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한때 윤석열은 대통령이었던 적이 있어서 내가 영분이었던 적이 있는 사람처럼 될 수 있어. 대통령 후보로 나갔을 뿐인데 나는 영분이었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 나중에 한 20년 후에는 경력을 조작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정말 상상의 영역이지만 저는 그 김건희 씨가 그 보여주는 모든 경력들은 일종의 공사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증거다. 그러니까 공사라는 게 업계 용어긴 하지만
그러니까 공사 기록을 계속 쌓아 올려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도 해요. 한림대에는 미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림대에는 미대가 없는데 왜 위조했냐라고 물으니까 한림대에는 미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얘네들 대변인부터 하는 말 다 이해가 안 되고 김병민이가 그렇게 얘기했지. 예. 한림대는 미대가 없으므로 이건 조작이 아니다. 아까 미대가 없는데 왜 썼냐고 하니까 미대가 없어서 문제가 없다는 거야. 아니 미대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니까 지금. 아니, 그렇게 치면 서울대는 예술대가 없으니까 서울예대도 서울대네. 그럼 맞네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요 단지 이 이력서 이거 하나로 볼 문제가 아니에요. 뭘 봐야 되냐면 그때 당시에 이 강사를 채용하는 요강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강을 보고 도대체 무엇을 요강에서 요구를 했길래 그 요강에다 이런 오줌을 싸고 있는 것인지 이걸 밝혀야 되는 거지. 지금 이것만 갖고는 알 수가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국민대 지금 논문건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뭔지 궁금한 게요. 역대 영부인 후보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능력자야 능력자. 진짜 실존 인물인지부터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봤을 때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인지부터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짜? 가만 있어봐. 그러면 재밌는 얘기가 하나 등장할 수 있어요. 뭐냐면 윤석열이 청와대 검찰총장 임명장 받으러 갈 때 예. 거기 등장하는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AI일 가능성이 높아요. 상상 결혼인가? 화면에만 나온 거야. 화면에만 나온 거야. 영상 그래서 합성으로 지금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그 과학 기술을 한번 증명해 본 사건이 아니었나. 그 포레스트 검프에서 주인공이 루즈벨트 대통령이랑 악수하는 것처럼 윤석열은 사실상 아크로비스타에 혼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정말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그때 청와대에 한번 나왔을 때 이후에 최근 사진이 하나도 김건희가 찍혀 있는 사진이 그렇죠. 없어요. 기자들이 아무도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건지 아니면 찍었어도 안 내보낸다는 건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형 전에 이상했던 얼굴만 계속해서 뭔가 나옵니다. 공포영화 같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은 없어. 아니라니까 반대라니까. 내 눈에 보여가지고 찍었는데 사람이 없는 거지. 사진을 찍었는데 원래는 없던 사람이 사진이 나타난 거야. 이 그렇구나. 사람은. 이게 좀 웃기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웃고 즐길 만큼 윤석열은 지금 부인을 밖으로 꺼내놓지를 못하고 있죠. 최재형 같은 사람들 막 부인 밖으로 등장하고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한테는 본인 리스크는 말할 것도 없고 부인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김건희 등장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심이 그쪽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밌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그 언론들이 또 수도 없이 의혹을 제기할 거고 내가 봤을 때 오래 못 가겠다. 그때 그때- 후회하지 이 법 안 통과시키면은 그때 김건희 후회하지. 씨 등장하면 더 재밌는 게 김건희 씨 립스틱은 뭔지, 김건희 씨 신발은 뭔지 이것도 쇼핑몰에서 불티나게 팔릴 겁니다. 윤석열 벌써 지금 시장에 윤석열 베개가 등장했거든요. 아우 안고 진짜. 자려고. 네, 윤석열 그 남친 짤 있잖아요. 진짜. 그 윤석열 베개라고 지금 시장에서 팔고 있어요. 시아버지 짤이라고 했지? 에이. 엉망이 됐네. 아무튼 지금 그거 말고도요. 그 김건희 외할아버지 건에 관련된 보도도 하나 나왔죠. 외할아버지 관련된 보도 있어요. 나중에 꼭 보시고. 아무튼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영빈 후보자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이런 보도들이 나올 때 윤석열 본인 말대로 나가면 가장 윤석열이 멋있어지는 지점 그런 거죠. 검증하세요. 얼마든지. 그래놓고 언론 재갈법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나마 좀 먹힌다니까. 근데 언론 재갈법도 아니야. 정치인들은 해당도 안 돼. 이 법은 대선 끝나고 발효되는 법이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언론 자유지수 1위 가장 보도를 자유롭게 잘하는 나라예요. 근데 책임은 지지 않는 언론 신뢰지수 OECD 꼴찌 이 정도 되면 법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윤석열이라면요. 기자회견 자청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 법률. 이거 네. 통과시킵시다 하면 지지율 올라간다니까. 얘나 이낙연 후보나 비슷한 구조에 놓여 있는 거. 포지티브하게 뭔가 정치를 못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